예, 제가 지금 원래 매수 구간이라면 매수 매매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그랜빌의 법칙을 1, 2, 3, 4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매도에서도 배우셨죠. 1, 2, 3과 4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해도 뭐 이격도도 그렇고 갭도 그렇고 다 좋은데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그랜빌의 법칙 아무리 매수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락 추세에서는 조금 저는 반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세 개는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뒤에 부분은 조금 이해만 하시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는요.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내 계좌가 빨간불이 날 수 있는지 윤정두의 기준에서 그랜빌의 법칙을 다시 재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많이 졸리실 수 있는데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 매수 4법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면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 4, 신호 4예요. 그런데 이평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하락, 지속.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잘 기억하세요. 매도하고 반대입니다. 매도의 4 법칙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말씀드렸었잖아요.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데 올라탄 이후에 이상급 등으로 아주 이격이 크게 발생됐을 때 그 기준을 매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을 잠시 해드릴게요. 잠시 해드리면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평선을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평선 하락 추세 이평선을 하향하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되고 있겠죠. 하향 이탈한 이후에 보통 이렇게 붙어서 가고 반등을 모색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푹 깨집니다. 네? 포스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 올라탄 다음에 이상급등이 나온 것처럼 급락이 표출된다는 급락이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평선으로 회귀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평선이 있어요. 근데 얘가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푹 빠졌어. 그러니까 뭐 역배열이 되겠죠. 푹 빠지더니 이렇게 붙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기울기가 확 그냥 주가의 하락폭이 확 그냥 세졌다는 겁니다. 세지게 되면은 이렇게 회귀하려는 흐름,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더라도 무난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윤정두는 뭐라고요? 반대한다는 건 반대. 이거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아직까지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에 대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완전히 마스터하기도 전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수익을 막 극대화하겠다고 하락 추세 종목을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죠. 어떤 모습입니까? GS.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GS인데 어찌됐든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횡보 정도, 약간의 하락 정도의 추세에서 하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갭이 좀 벌어지죠. 그죠? 이격이 발생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횡보. 그럼 다시 이격이 붙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급락이 내려옵니다. 하락 각도가 여기서 조금 횡보하던 부분이 다시 하락 각도가 확대되는 거죠. 이 이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예? 상당히 깊이 밀려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평선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매수를 들어간다. 뭐 캔들까지 나와주면 좋다. 이러한 그랜빌의 매매 법칙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상당히 맞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한번 볼까요? 수익률 기준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8.33 그다지 높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수익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평선 밀집시키고 탄력을 받아서 수급 개선과 함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는 돌려지면 들어갈 것이지 여기서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물론 제가 이격 매매를 강조를 드렸어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근데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쭉 보여드리면서 하락할 때 이격도를 놓고 들어가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상승할 때 놓고 들어가도 돼요. 상승할 때.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도 왜 그런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려왔을 때 V자로 반등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이평선과 주가가 붙어주는 그러한 회귀의 부분이라면 얘가 만약에 주가 횡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횡보하면 내려오던 기울기가 급격히 내려오면서 이러면서 붙게 되겠죠. 가격 반등이 아니라 이평선이 끌려 내려오면서 붙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나마 제 기준에서는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좋은 종목에 쫓아 들어갔으니까 뭐 너무 과열 종목만 아니라면. 근데 왜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 그 조그만 반등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렵게 모험을 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네 번째 매매 수칙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 좀 넘어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걸 배우셔야 되죠? 윤정두가 상당히 강조 있게 그랜빌의 해석, 그 매매 법칙을 강도 있게 좀 재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으로 매매 전략 잡으시면은 계좌 수익 상반기에 빨갛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 법칙 재해석인데요. 저는 매도 기준을 잡습니다. 매도. 네? 매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매도 네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평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이게 이동평균선 현대중공업의 흐름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올라가던 추세에서 횡보를 해버리죠, 주가가. 그러면서 이평선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평선이 눕는 거예요. 물론 이평선 밑으로 안 가고 위에만 있어도 뉘어집니다. 한동안 이렇게 20거래일 동안 연속 이렇게 뉘어버리면은. 어찌됐건 여기서는 한번 이탈되고 조금 돌리고 나서 뉘어진 상태인데 매도를 하죠. 깨지죠. 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깨져버리죠. 깨져버리면서 어떻게 되죠? 추세 부분에서 못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기울기가 상승이 아니라 꺾인 거예요. 꺾였는데 이걸 왜 들어갑니까? 꺾인 상태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랜빌 매도 법칙에서도 매도를 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윤정두도 하나 플러스를 해드리는 거죠. 실전에서 하나 더 플러스 해드리는 거는 그냥 꺾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다가 돌려지면은 또 매수 아닙니까? 돌려지면은. 응? 이해되세요? 여기서 물론 기울기가 꺾여졌지만은 만약에 주가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려지면은 이것도 다시 기울기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가 또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처럼 이평선 횡보 하락일 때 주가가 내려오면 매도가 아니라 기울기를 놓고 보셨네요. 향후 기울기. 네? 20일이면은 한 달 동안의 박스를 그려서 이 부분 빠져나가죠. 고점 부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고점 부분이 빠져나가고 이 주가 부분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그대로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럴 경우를 미리 계산을 하셔서 무는 종이에 놓고 그림을 그리신다는 생각으로 나중에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수학을 배울 때에도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왜 그런지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답답하더라도 기초부터 다져나가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나중에는 다 이게 이해가 되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쉽게 대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도 법칙은 그렇게 해서 기울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도 법칙을 잡아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그랬죠? 매도 부분에서 제한적인 반등, 제한적인 반등, 그리고 요렇게 아예 제한도 아니고 그냥 부딪혀서 깨지는, 부딪혀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기준에서는 그때 보고 이거 반등 나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역배열이면 이 정도 역배열이면은 61선, 121선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 벌써 내려와 있죠. 그렇다면은 역배열 구간에서는 하나 플러스 해드리는 거예요. 기울기 밑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인 플러스가 역배열 구간까지로 형성된다면은 아예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해드렸던 거 있죠. 낙폭 과대라고 해서 돌려지는 부분 쳐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락 부분의 추세에서는 아예 관심권에서 벗겨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죠. 상승 추세 구간의 종목을 잡아내셔야 계좌 빨간불이 나오지. 저런 거 안 들어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빨간불이 나옵니까? 자,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야, 이거 다지난 거야. 뭘 다지나?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유가 하락 안정 추세로 인해서 실적 개선폭, 또 수급 개선폭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부분이 이왕 다 올려지고 나서 기준을 이게 121선이 아니라 이게 200일선이에요. 써있죠? 200일선. 왜? 그랜빌이 맨 처음에 주창했던 부분이 200일선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면 20일선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올 때 기울기가 그 다음날 기울어지는지 그 다음날 돼서 HTS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대기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 야, 한 달 박스를 쳐봤더니 탄력 한번 주면은 얘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횡보만 해도 이평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랜빌 법칙 200일 기준 잡더라도 여기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평선들
정배열 구간으로 놓여질 수 있는 구간이 되느냐? 이거 그럼 200일선 멀찌감치 놓고 보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동안 행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일선 누워져 있지, 여기서부터도. 그러면 이 정도의 탄력이면은, 야,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나, 단순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은요, 윤동주처럼 수익률 대회 한 10개 우승할 수 있어요. 그 상금만 해도 그냥 뭐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준, 기울기 부분, 올라탈 때 기울기 부분 계산하는 방법, 그랜빌 플러스 추가로 한 번만 더 기억하시고,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뉘어질 때 이평선 부분에 훼손이 없다면은, 훼손이 없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예 이탈도 없었네? 이럴 때는 다 편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랜빌의 3법칙이었잖아요. 매수 3법칙. 2법칙이 뭐였어요? 이탈됐죠? 이탈됐는데 기울기가 누여져 있어요. 근데 200일선까지도 올라와. 다 정배열이겠지. 다 정배열.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배운 이게 뭐예요, 이게? 6%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나왔어요? 상승 잉태형이 나왔죠? 그럼 별 2개라 내가 멈춰 있어. 그 다음 뭐야?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잉태 장악형이, 확인형이, 죄송합니다. 이름도 헷갈려, 이제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 그럼 뭐예요? 추세가 그랜빌의 법칙처럼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한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사라. 이게 아니라 캔들까지 확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윤성도 말씀드리는 거 기울기 보시고 캔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 기울기를 바탕으로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굳이 이거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나중에 이거 복습할 때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올라탔다 이런 구간에서 조금 멈춰있다가 올라타면 다 내 거다. 내 수익이에요. 삼성전기 지금 바닥 대비 얼마입니까? 100% 수익률. 그러한 수익률을 여러분들 계좌에 넣으셔야죠.